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기록관리 및 실무 시간이에요. 벌써 마지막 동영상을 찍게 됐네요. 처음에 좀 힘들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빨리 대면 강의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주차 동영상 찍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찍었어요. 네, 힘들어서. 근데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이제 익숙한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주차에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동영상 경험을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게 좀 힘들어도 꾸준히 하나씩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구나. 그게 또 나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스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경험을 또 경험 삼아서 이제 힘들어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우리 교재 제10장, 제11장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목차를 살펴보면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요,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그것을 응용할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의 단계,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이제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정보의 창고예요. 자료들을 모아놔 가지고 그것을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것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능이나 뭐 데이터 마이닝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도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도 이제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곳에 이제 분류를 해 놓고 이제 마이닝, 이제 축출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우리 뇌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들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배웠던 데이터가 뭐고 정보가 뭐고 지식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응용 분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그 학기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거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의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그 속성이라든지 그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방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영진이나 분석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요약된 단순하게 요약된 정보뿐 아니라 그거 말고도 다른 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것들을 응용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응용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졌는데, 이런 의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죠. 그죠? 계속 이제 공부해왔던 어떤 이제 기본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컴퓨터상의 예약 상황이라든지, 각종 진료 검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을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마이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요 트랜잭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신속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통합된 보고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기가 좀 어려웠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았던 비정형화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려서 요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별로 재구성을 해 놓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고, 이것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은 건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년간에 굉장히 과거, 현재, 뭐 자료 모든 것들을 수년간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자료도 있고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의사결정 관점에 맞게끔 재설계해서 구축된 이런 토탈 시스템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간에 따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웨어하우스,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주제별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진료 연구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질환을 측정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진단이라든지 검사 같은 거를 내릴 때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환별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치료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환별 재입력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질환에 따른 재입원 결과라든지 예후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통계 같은 경우는 통계에서도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료별로 통계를 각각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상 이용률이라든지 각 과별 검사 실적, 그 다음에 뭐 수술 실적, 이렇게 해서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 인원 같은 경우도 어떤 인당 진료 수익이라든지 급여 항목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해서 분석해 놓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수납, 그래서 어떤 미수금 분석이라든지 보험 청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을 때에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심사를 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수익성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 정보하고, 그 다음에 활동 원가, 그래서 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원가에 대한 계산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력 현황이라든지 가동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병원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인 프레임에 이제 그 서버에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온라인 그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그거를 선택적으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조직화되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그 굉장히 많은 양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곳에서 지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여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형 과정에서는 이렇게 시간별로 시계열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이제 그 시계열이 아니라 관점이 다양한 요런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방대한 양을 저장해 놓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활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학교에서도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등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무슨 홈쇼핑이라든지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중앙 창고 역할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꺼집어내서 분석하게끔 만들어준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운영 시스템을 이제 보호해서 사용자 질의에 신속하게 이제 응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던 막 자료들이 여기저기 저기 막 이렇게 이제 시스템별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웨어하우스 창고에다가 모아놓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그 쉽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겨지기 전에 약간 정제 과정이라든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찐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 자료가 진짜 효율적인 자료인지 아니면은 별 의미 없는 자료인지, 의미 없는 자료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의사 결정할 때 혼란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겨지기 전에는 이런 정제 과정과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믿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만 모아놓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목적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이렇게 토탈에서 자원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운영 시스템도 많아지고 자료도 이제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어떤 이제 경영 활동,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활동이라든지 진료 지원 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전사적으로 자원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하고자 원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해 놓고, 그러니까 재정리를 해 놓고 그것을 가장 최적화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그 다음에 표준화된 분석 기준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는 자료를 보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소 몇 년 전부터 해서 최대 막 10년 뭐 이렇게 이제 자료가 보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장기간의 시 계열별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의사 결정을 이제 그 예후라든지 뭐 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 업무 시스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제 지향적이어야 되고, 통합적이어야 되고, 시계열적이어야 되고, 비휘발성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제 지향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특정 주제 중심으로 딱 구성을 해 놔야지, 그러니까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원무 아니면은 뭐 진료 아니면은 진료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통합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요런 이제 주제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같은 성격을 가진 요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화 시켜가지고 하나씩 볼 때마다 이제 그 표준화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시계열적이라는 것은 이제 시점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제 시간 흐름상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게끔 이제 저장이 되어야 되는 시계열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휘발적으로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전 과거 데이터로부터 이제 로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적재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의 변경이라든지 삭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휘발성으로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로딩을 해가지고 요거를 리딩, 그래서 이제 그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액세스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볼 수 있어야 되는 비휘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소스, 자료들이 이제 뭐 내부 파일, 외부 파일,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이라든지 백업해 놓은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버에다가 이제 그 저장을 해 놓겠죠. 이제 웨어하우스에다가. 그래서 창고처럼 저장을 해 놓고 데이터 마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뭐 그냥 쉽게 뭐 슈퍼마트 뭐 마트 이런 것처럼 이런 곳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필요한 기구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그 자기에 맞게끔 활용을 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소스층,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마트,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진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라든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렇게 이제 마트층이 있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맞게끔 이용을 해주는, 그래서 뭐 웹 블라우저를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가지 데이터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 그래서 이제 방대하게 이제 그 설명자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에 저장이 돼서 이제 그 현재 상세 데이터,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변경사항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 놓는 게 있고, 과거 상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허용되는 가끔씩 이제 필요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과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요약해 놓은 데이터가 있고 고도로 요약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약간 요약된 것도 그렇고 다 디스크에 저장이 되기는 하는데 이 약간 요약되는 것들은 이 현재 상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약간 요약해 놓은 거고, 이 고도로 요약된 거는 이제 그 간결하고 이제 보기 쉽게끔 허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도로 요약된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는 5가지 형태가 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델링은 이제 그 다차원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시면 다차원적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큐브 형태로 여러 가지 그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매출 분석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큐브에 이제 쭉 매출이 다 있어가지고 다차원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액, 수량,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들을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차원적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한층 조금 높은 퀄리티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뭐 도서관 도서 목록에 대한 목록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에서 쭉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놔가지고 한눈에 딱 보기 쉽게, 그래서 좀 요약되고 어떤 어떤 버전을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단계를 볼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1단계로는 자료가 이제 그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공급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세팅을 이제 규명하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마지막에 필요하면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기는 이런 작업이 이제 1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자료를 깨끗하게 좀 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저장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액세스 되기 위해서 얘를 지속적으로 계속 안전하게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데이터 용량의 증가를 처리하기도 하고, 시스템 장애 시에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등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2단계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료가 들어와서 그것을 씻어서 효과적으로 저장을 해 놓고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요런 이제 그 과정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어떤 이제 구축의 수립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요때 구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정보 시스템 팀과 현업의 조화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업에서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보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어떤 IT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이 그 최고 경영층의 의지, 그래서 얘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효과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최고 경영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그 구축이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과도한 투자보다는 이제 긴 시간 동안 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투자 처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악화시키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8가지 이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시스템 성능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질의 향상,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떤 그 인재를 육성을 해서 회사 전체에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그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 병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볼게요. 자,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진료 환경이 조정이 된다. 그래서 지식을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록을 찾아봐야 되고 이제 과거 거 현재 거 따로 확인해 봐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협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환자 중심, 그 다음에 어떤 병원 내에서도 이해 관계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제 인프라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첫 번째하고 똑같은데 환자 중심의 병원이다 보니까 진료의 품질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임상이라든지 연구나 교육의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지식의 창출이라든지 재창출 이런 것들의 스파이럴 프로세스가 이제 그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지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온라인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오랩,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여기 이제 OT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온라인 어널라이시스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데이터 속에 있는 것들을 정보를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OLAP 같은 경우는 why,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그 수집된 정보를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what, OLT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가 실제로 발생을 해서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거래 업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 사용자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정보화하고 그것을 지식화하고 그것을 이제 모아놔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추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사 결정자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정보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제 구축이 됐고,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활용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이터 마이닝 같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동적으로 접근을 하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했던 거에서 예측 중심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 전달과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적인 데이터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다 찾아서 활용을 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닝 이제 캐낸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공통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래에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정보를 이제 그 뽑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했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어떤 타겟 데이터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서 변경을 시켜서 패턴화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화해서 써먹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성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현장에서 대용량이에요.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이 2배가 되는 게 7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 문제를 어떤 이제 그 걸러낼 수 있고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필요해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데이터 마이닝인데,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요, 잠재적으로 일단은 이제 잠재적으로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고 타당성도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단순하지는 않은 이런 프로세스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패턴을 찾아서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탐색이나 추론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즉각적인 것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유용하다라는 것들도 유도해낼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유용하는 것들도 데이터 마이닝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견에서 이걸 이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타당성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은 대용량, 매시브한 이런 이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경험적인 방법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일반화하고 구조화하고, 근데 이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이제 그 수집을 해서 클리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이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가설이라든지 지식의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게 되는 게 그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과정인데,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류 기능도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군집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관이 있는 것들에 대한 패턴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적 학습이라고 하죠, 그죠? 예, 기계적 학습으로 이제 자동화돼서 생성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얘를 이제 4가지, 아까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모아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 미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딱딱딱딱 분류해 놔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속성들, 변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이제 그 집합해 놓을 수 있는 군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교차 판매라든지 상승 판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요 연관 규칙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모든 그 시스템에서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구축 단계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구 분석을 이제 그 사용자들의 그 현업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 탐색이나 변환 과정이 이제 거쳐야 되겠죠. 이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되고, 데이터 마이닝에서 뽑아낸 추출한 것들을 판단, 해석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해석된 최종 자료를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맨 마지막에 통합시키는 단계가 이 데이터 마이닝의 구축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마케팅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라든지 품질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 같은 거를 이제 적발하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분야에서는 수요라든지 판매 예측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환자 마케팅이라든지 의료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효과적인 건지, 그 다음에 미수금 관리라든지 진료계비 삭감, 그래서 이제 청구했을 때 삭감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재원 일수 라든지 진료비 예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재원 일수 조절, 진료비 조절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정 예산이라든지 의학 연구 이런 거에도 우리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회사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 같은 게 오죠. 뭐 추천할 만한 문자가 물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요거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주 강의가 끝났어요. 우리 학생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실 긴장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긴장이 되는 환경은 아니었죠. 예, 그래도 우리 학생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 우리 학생들 수고했어요. 자, 이제 과제 제출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과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주 마지막 과제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서술하는 것으로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과제에서 기말고사를 내겠다고. 그래서 7개 과제를 아마 제가 이제 그 과제물란에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과목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고 7문제 중에 5문제를 기말고사로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잘 정리를 해놨다가 이제 16일 날 만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